네,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종목 돋보기입니다. 자, 먼저 신무재 고수와 함께 할 텐데 앞서서 반등이 기대되는 낙폭과대주를 공개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어디 기업입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아, 에너빌리티입니다. 네네. 잘 아시는 종목이죠. 네. 자, 이 회사는 이제 뭐 원전 설비 그리고 이제 그 가스 터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풍력 터빈까지 이제 제조하는 업체고요.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의 이제 핵심 설비 그리고 이제 취급 설비뿐만 아니라 이제 해결료 운반 용기라든가 또 원자로 계통의 보조기기의 대부분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국내 또 화력 발전소의 핵심 주기기를 만들고요. 또 담수 설비까지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원전주는 사실 트럼프가 친원정 정책을 펼칠 네.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수혜가 있을 것이냐 이 이야기를 또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의견이세요? 예.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향후 원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 소형 모듈 원전 즉 그 SMR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주요 파트너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이 SMR 시장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같은 이제 핵심 기기를 포함해서 이제 SMR 부품까지 만들 수 있는 그 첨단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SMR 시장에서 이제 선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뉴스케일 파워에 일찍이 한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지분도 확보하고 협력 관계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또 SMR용 부품을 수주를 또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테라파워라든가 이제 엑스에너지 같은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SMR 업체들과 또 주기기 이 계약을 또 맺었고요. 자, 이렇게 글로벌 SMR 파운드리 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 작년 9월에 이제 미국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이제 원전 업체에서 지난 이제 79년도에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 사고가 나서 폐쇄되었던 그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로 재가동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재가동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20년 전기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 등의 이제 수요가 늘면서 또 이제 전력 부족 우려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규모를 2050년까지 약 200기가와트 이상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기대감을 밝혀주셨는데 미국 외에도 혹시 다른 지역에서의 수주권이나 이런 현황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5년간 그 유럽과 이제 중동 지역에서 대형 원전의 한 10기 이상 수주가 이제 가시화 될 걸로 좀 보입니다.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바카라 원전 같은 경우는 1호에서 4호기가 이미 성공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원전 5호, 5기와 6호기도 이제 2기 이상 추가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쪽에서도 이제 체코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신규 원전 2기에 건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에너빌리티의 그 부문은 이제 매출액이 현재 7조 원인데요. 이게 한 2030년에는 12조까지 해서 이제 약 70% 성장에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또 상당하네요. 게다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SMR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네, 일단은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시면 크게 좀 박스권으로 움직여요. 이게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데 크게 이제 17,000원에서 크게 한 23,000원까지 박스권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최근의 상승은 이제 미국 이제 웨스팅하우스랑의 협력 때문에 조금 올랐는데요. 한 21선 기준으로 해서 이제 18,000원 초반대에서 이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서 약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의 이런 이제 매도를 하는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심우재 고수가 발견한 낙폭과대로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 첫 번째 확인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도 궁금해지는데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노머스라는 아, 회사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작년 11월 12일 날 신규 상장을 해서 이제 약 2개월 정도 지난 종목인데요. 자, 이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바로 이제 중소형 엔터사에 이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해서 이제 공연이라든가 MD, 이 팬 플랫폼 그리고 컨텐츠 등을 이제 기획해서 제공하는 이제 솔루션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유일의 아티스트 IP 대상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면요. 이 공연 쪽이 37%, MD가 25% 그리고 플랫폼이 20%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업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노머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엔터사죠. 네. 이런 쪽과는 약간 좀 차별화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노머스에서는 이제 프롬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 프롬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제 아티스트와 팬들을 이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팬들이 이 프롬 앱을 통해서 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또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MD라든가 공연 컨텐츠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래서 이제 진행 비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총 한 122개의 중소형 기획사를 대상으로 이제 IP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위 5명의 매출 비중이 5%를 넘지를 않습니다. 즉 특정 아티스트의 이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이제 기획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 포인트를 짚어보고 있는데 노머스 엔터 관련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엔터 산업군 내에서 이 종목에 보다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어떤 흐름 같은 게 좀 네. 있는지요? 이제 그 가장 큰 거는요, 이 중소형 기획사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소위 빅4라고 불리는 이 대형 기획사 중심의 이 전속 기획 시작해서 중소형 및 또 1인 기획사 설립이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만료 이후에 독립 레이블을 통해서 이제 추가 수익을 확보하기가 이제 용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이제 틱톡 등과 같은 이제 개인화 SNS 미디어를 축으로 하는 이 매체 다변화가 이 트렌드를 더욱더 가속화 시킬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소형 기획사들은 이제 대형사 대비해서 이제 해외 공연과 MD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역량이 지금 내재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이제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좀 크다. 그래서 이제 외부 업체를 이용을 합니다. 바로 이제 동사가 이를 대행해주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동사와 같이 영역별로 특화된 엔터테크 기업의 역할이 점점 더 이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노머스의 실적 안정성 등을 포함한 여러 포인트들을 저희가 잡아보고 있습니다. 뭐 실적 안정성이야 그 자체가 강력한 또 투자 모멘텀이 될 텐데요. 이 밖에도 귀 기울일 만한 장점이 있다면 함께 또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그 가장 저평가된 그 엔터주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요. 그럼 전년 대비해서 한 2.5배, 3배 정도 이제 급증을 하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초반임을 감안하면은 이 동사의 이제 PER 밸류는 10배 또는 그 언더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대형 기획사들이 평균 PER이 한 20배 이상 받는다는 현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이제 이익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냐? 이제 그 원인을 뜯어보면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IP의 라인업이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투어 규모가 확대가 됩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아레나급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돔급 규모 이제 투어로 확대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특히 이제 올해 3분기까지의 그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예상 실적은 현재 이제 확정된 투어만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입점이 가시화된 아티스트들의 IP 성과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실적 추정치에 또 상향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에 이어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라고 하셨어요. 자, 네. 그렇다면 또 어떻게 또 따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지 차트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자, 이 회사가 이제 그 작년 11월 12일 날 공모가 3만 원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 이제 그 하반기 때는 이제 그 장이 안 좋아서 이제 15,0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좀 났었는데요.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의 그 확약 물량이 나올 때를 노리라 그랬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자, 보시면은 자, 요 장대 음봉이 났던 데가 딱 1개월 확약 물량이 출회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마도 요 시초가에 상당히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왜냐하면 또 2개월 물량이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2개월 물량이 좀 나오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장의 물량은 좀 출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2만 원에서 한 18,000원 정도에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최소한 한 2만 5천 원에서 이제 공모가가 3만 원이니까 그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노머스 기술적 분석까지 확인했습니다. 실무제 고수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에서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고수가 찾은 반등기대 낙폭과 대주 그 세 번째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또 기대되네요. 네, 다음 네. 종목은 그 JLK라는 업체입니다. 네. 2019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의료 AI로는 이제 국내 1호 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주력 제품은 그 뇌졸중 그 전주기에 대응 가능한 AI 솔루션인 그 메디어브 스트로크 총 12가지 솔루션으로 이제 구성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세계 최초로 AI 전주기, 뇌졸중 전주기 바이오마커를 제공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망률 2위라고 할 수 있는 그 뇌졸중의 전문 AI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뇌졸중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병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게다가 골든타임 등이 정말 중요한 질병인데 JLK의 이 AI 솔루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통상 이제 뇌졸중의 골든 타임을 보면요. 자, 발병 직후 이제 3시간에서 4시간 반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동사의 솔루션은 이제 응급실 내원부터 적절한 시술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이제 평균 대비해서도 약 50% 정도 단축되는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골든 타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뇌졸중 AI 진단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필수 솔루션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세계 최다 뇌졸중 12종 풀 AI 솔루션을 상용화를 구축한 동사의 수혜가 상당히 좀 밝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환자의 지금 상태가 아니라 하루 이틀 뒤에를 예측한다라는 건데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이렇다면 글로벌 빅파마 쪽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해외 관련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 시장 진출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제 이미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연간 그 뇌의 CT와 MRI 촬영 건수가 1년에 약 1.2억 건에 달합니다. 즉 국내 대비 10배 정도 많은 수치고요. 그다음에 보험 수가도 약 140만 원이기 때문에 국내 대비해서도 거의 80배 달할 정도로 전 세계 1위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뇌졸중 AI 솔루션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FDI 인허가를 이미 3건을 획득을 했고요. 특히 또 이제 일본의 PMDA 인허가도 2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쟁 구도를 살펴보면은요. 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비즈 AI라는 업체 이제 기업 가치가 약 한 1.6조 원으로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레피드 AI라고 하는 업체는 또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달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동사의 시가총액은 약 2천억 초반 수준이기 때문에 자, 경쟁사 대비해서도 상당히 저평가 상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는 이제 CT를 포함해서 MRI도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선두 주자 대비해서도 이제 기술적인 차별성을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작년에 이제 증자를 통해서 확보된 자금과 그다음에 또 이제 가시성이 높은 영업망을 통해서 이제 빠른 사업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이 동사의 이제 밸류에이션도 또 재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25년의 투자 키워드 중 하나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AI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와 관련된 이 종목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성공 투자가 가능할지 차트 분석도 도와주시죠. 일단 이제 주봉을 보시면요, 이 AI 붐이 일었었죠. 자, 23년도 중반까지 거의 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주가가 일봉을 보면요, 거의 한 7천 원까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낙폭 과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7천 원 라인이 상당히 이 쓰리바텀을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7천 원에서 8천 원 사이가 매수 구간이 될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이제 또 13,000원 정도 요 박스권 매매를 좀 해주시고요. 이걸 뚫는다 그러면은 13,000원을 뚫는다 그러면은 이제 더욱더 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클 수 있겠다. 보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등이 기대되는 낙폭과 대주 세 가지를 다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 또 언급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 때 주가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좀 많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올해도 이제 고성장이 예상되는 이제 반도체 HBM 관련주를 바로 오늘 꼭사주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시무즈 고수의 꼭사주가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받으셔서 또 다양한 정보 쉽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반도체 HBM 관련주다라고 하셨는데 꼭사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 회사는 이제 2019년도에 전공정 장비 업체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후공정 장비 중심의 이제 홀딩스로 인적 분할된 업체입니다. 자, 이 반도체 후공정을 대표로 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HBM 이 관련주의 이제 매출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그 매출의 이제 50%를 차지하고 있는 그 TSV 공정에 필요한 디스컴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디스컴 장비는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 발생하는 찌꺼기 즉 스컴을 제거하는 장비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HBM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이 TSV 기술이 이제 중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업체는 이제 또 HBM 업계에서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에 보면은 이제 매출비 중에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 접합에 필요한 그 리플로 장비를 만듭니다. 특히 이제 국내 최초로 이 플럭스리스 리플로 장비를 도입을 했고요. 특히 전 세계 이제 5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함으로써 이제 그 높은 기술력과 또 시장 점유율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HBM 공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어드밴스 패키징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이제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고성장 AI 사이클 내에서 이제 최대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실 반도체가 많이 부진했죠. 때문에 올해는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많긴 합니다만 이 꼭사주를 좋게 보시는 구체적인 포인트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바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전 세계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에 모두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장비 업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주요 3사를 모두 이제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HBM4로 가면은 그 TSV 구멍이 이제 2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특히 이제 HBM 평균 단수도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 향후에 이제 그 디스컴 장비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HBM용 그 디스컴 장비를 생산하는 동사의 수혜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208% 이제 고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올해도 거의 전년 대비 한 151% 정도 고성장세를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또 수혜가 예상이 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실적 성장은 뭐 당연하게 뒤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보통 이제 4분기가 이 반도체 업체들 실적이 대부분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상당히 좀 잘 나온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4분기 예상 실적이 아마 이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연간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됩니다. 자, 작년 이제 4분기 예상 실적은요. 자, 매출액이 한 70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를 할 것 같고요. 또 영업이익은 27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분기에 이연됐던 그 장비 매출이 4분기 때 인식이 되면서 이제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자, 올해 연간으로 봐서도 이제 연간 매출액이 2,318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2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911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26%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시총이 지금 한 1조 원 내외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은 거의 이제 PR로 봐서도 한 10배 초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무제 고수의 꼭사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하셔서 채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그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또 시무제 고수가 알려드리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그 일정 매매입니다. 자, 일정 매매라는 거는 주식 시장에 그 영향을 줄 만한 일정을 미리 확인해서 일정 기간 전에 이제 관련 주식을 매수를 하고요. 또 일정이 다가오면 시세가 또 발생하면은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일정 매매의 장점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정 매매로 이제 명확한 기준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재료라든가 이제 관련주 선정 그리고 투자 기간에 대한 기준이 다른 매매 방식보다 더 확실한데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 분석과 또 차트 분석까지 가미한다면 또 이제 매수 매도 타점과 또 손절까지 투자자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기준들을 보다 구체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주식 등락에 이제 민감하지 않고 손익비가 훌륭합니다. 예정돼 있는 일정 재료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상승을 하면은 매도를 하면 되고요. 또 재료가 이제 노출되지 않고 지나갔다면은 또 재료 미인식으로 생각하고 약손절을 또 진행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봐야 할 일정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영화, 엔터, 드라마, 게임 등의 이제 신작 발표 날짜가 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CES라든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월, 5월, 8월, 11월 연간 4번 있는 그 MSCI 지수 편입 후보 일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방식을 보면요. 자, 매수는 재료 발표 2, 3주 전에 하면 되고요. 매도는 재료 발표 2, 3일 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할 때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보면요. 최근에 이제 화제작이었던 오징어 게임 2가 12월 26일 날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 발표 약 보름 전에 매수를 해서 일정 발표 한 3일 전에 매도를 했다면은 약 2주 동안에 한 13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오징어 게임 3의 방영 일정이 여름이라고 하는데 대략 6월 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또 2, 3주 전에 매수를 해서 또 직전에 매도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일정 매매는 이제 미리 재료 발표를 체크를 하고 대략 한 2, 3주 전에 매수를 해서 발표 직전 2, 3일 즈음에 급등하면 매도를 하면 되고요. 또 설령지 주가가 안 오를지라도 이제 손절을 함으로써 손익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정 매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제 커뮤니티에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